IPO 기대감, 상장 기대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신규 상장주가 급등을 할 때마다 이것을 미리 좀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 장외 홈런입니다. 일단 우리 주식시장 정규장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시간이죠. 하나금융투자 여의도영업소 강재헌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외 주식시장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특징이라던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이 있을까요? 코넥스 시장의 상장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거 말고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어저께 NK맥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네. 관련 회사가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14일에는 리메드라고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코넥스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네. 상장에 대한 그 장벽은 좀 낮은 편인데 이렇게 상장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시장이 더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넥스에 상장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코넥스 시장이 출범 5년 정도 됐는데 5년 출범한 이후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커져서 초기보다 14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약간 시총 전체적으로 봐서 7조 정도 수준이니까 향후 성장률 상당히 높고,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들이 코넥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 쓰는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코넥스 상장 기업을 그럼 주목을 해보죠. 왜냐, 코스피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언제 코스피 코스닥 IPO 기대감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어디일까요? 열어보시죠. 오늘 장외홈런 시간을 장악하는 종목이 노보메타 파마,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파마가 들어가면 제약바이오 쪽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확히 어떤 회사예요? 당사는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자본금 43억 가지고 시작했고요. 대사질환 관련 신약과 건강기능 제품 신약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판매도 하고요. 그래서 당사가 이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주관사가 될 것 같고요. 당사에 대한 신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네. 결국 이제 이런 회사들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대부분 연구개발비를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만 하고 신약 개발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사의 신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이클로지라는 신약명입니다. 네. 이 약은 그 아연을 기반으로 한 그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신약이고요. 당뇨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4억 명의 환자를 갖고 있고, 게다가 네. 또 50조 규모의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기존의 그 인슐린 저항성 치료제, 그 당뇨랑 항상 연결된 인슐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5가지 틀에서 부작용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를 받다 보면 체중이 크게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심혈계 관계 질환이 발생한다든지, 네. 방광암, 부종, 그리고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골밀도가 저하되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데, 당사가 개발한 아연을 기반으로 한 이 치료 신약은 위의 부작용을 상당히 많이 잡은 치료제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완화에 좀 탁월하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개발 중인 이 신약 사이클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신약이고요. 그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에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해는 인슐린을 분해할 수 있는 요소, 주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들이 대사적 문제로 아연 결핍 현상이 증상이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아연과 인슐린이 싸우면서요. 네. 그다음에 체내 아연 흡수를 상당히 강화를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켜주고 결국은 당뇨의 증상까지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어떤 신약의 방법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작년 2017년도 5월에 그 임상 EA가 종료가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결과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당뇨 및 비만에 대한 효능은 입증이 되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고요. 당시에 이제 했던 결과가 총 64명을 대상으로 네. 실험을 했는데요. 2017년도 5월에 끝났었는데 체중 감소의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골밀도 개선 효과도 있었다.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대사 기능을 원활히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더 확연하게 개선되면서 당뇨에도 임상 효과를 보았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 B가 지금 승인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네.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 255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져 있고 2019년도까지 하반기 때 임상 종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신약 개발 일정이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2019년도 하반기 때 이상비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상비가 종료가 되면 라이센스 아웃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이것도 본질적인 아연에 기반으로 한 치료제는 같은 부분이지만 성분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임상 스타트를 해서 2020년도 상반기 때 종료하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사가 직접 회사가 뭐 약을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마케팅을 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네. 신약을 개발을 하고 신약 기술을 대형 제약사한테 판매하는 라이센스 전문 그 연구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이상 종료 시점이 가장 주가가 획기적인 그 상승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네. 시가총액은 5,150억 정도 수준이고요. 상당히 가격이 좀 매력적인 게 당사가 주가가 많이 그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때까지 보면은 시총이 1조까지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넥스 기업치고는 1조면 상당히 큰 그러네요. 시가총액이죠. 예, 그래서 그랬었고 발행 주식 수는 860만 주, 그리고 당사가 당연히 연구 개발만 하다 보니 실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 비용은 다 경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뭐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기술 이전 심사 평가 자료를 네. 거래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는 9월 말 정도 전에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출을 하고 나면은 거래소에서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딜레이가 되는 추세인가 봐요. 그래서 네. 당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9월 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딜레이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전에는 그 상장 이장 심사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면서 결과가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바이오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당사도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좀 시작된 그런 국면인데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모아서 매집해나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상장했을 때 다시 한번 예전 수준의 고점을 도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뭐 신약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신약을 하더라도 또 이제 뭐 리베이트나 이렇게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사는 그런 생산을 하고 하는 기업이 아니고 기술력만 개발을 하고 그렇게 받은 라이센스 아웃 자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신약에 대한 개발을 또 매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신규 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나하나 단계별로 좋은 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콘텐츠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이것을 뭐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잘 만든 드라마를 이제 너네가 팔아라고 넘겨주고 또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이 노브메타 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시총이 1조 원을 넘어갔었다가 지금 5천억 원대다.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사실 예. 그 사이에 뭐 악재가 있었나요? 우려스러운 부분?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그 당사가 주가가 좀 가파르게 단계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고점 대비했을 때 30%에서 40% 이상씩 주가 다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근데 거래량이 적은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50%까지 주가가 밀렸었지만은 지금 한 1, 2주 전쯤에 주가가 상한가도 몇 번 나오면서 주가가 세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에 있었었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한번 하락이 나오면 크게 밀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 상장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이전 상장 심사 제출이 완료가 됐으니 뭐 적어도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좀 이 기간에 대해서 좀 알고 간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전 상장에 대한 거래소에 공식 답변이 나오고 승인이 내고 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두 달 이내는 상장이 되니까요. 올 하반기 정도 수준으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면서 노브메타 파마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도 거의 다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감 전략 A+를 통해서 마감 전략 좀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탐나는 주식 2PM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